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지난주에 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 옷이 신경이 쓰인다는 건 좀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걸 세탁소에 가지고 갔습니다. 일부러 잘한다는 소문이 난 곳으로 가지고 갔어요. 요즘은 뭐 세탁소니 뭐니 다 선금 받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밀었더니 그 아저씨 말씀이 찾아갈 때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조금 의외여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돈을 미리 받으면 일할 때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 100% 가슴 깊이 동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이미 선불이 돼서 일이 끝나도 겪어냄이 끝나도 아무런 결과나 보답을 기대할 수 없다면 얼마나 참 막막하겠습니까? 내 빈손이 채워지는 날이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한 주일을, 한 달을 기꺼이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월말이 가까이 오는데 그동안 비었던 우리 손에도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 거는 영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데요. 네, 멋있죠? 네, 근데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 특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지금 비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네. 결실을 맺을 때니까. 네. 근데 요번 여름에 비가 안 오다가 또 이렇게 끝 무렵에 이렇게 비가 네.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이매진 님도 대구 아침부터 장대비. 네, 역시 남쪽에 많이 온다고 지금, 그러셨죠.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얘기예요? 모처럼 개봉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요즘 명량이 너무 손님이 많이 들어서 26일 말에 1,600만 명을 돌파했다니까 대단한 기세이기 때문에 다른 작은 영화들이 다 이렇게 수입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주 한시름 끙끙 앓고 계세요. 그럴 정도로 한쪽으로만 몰리니까 다른 영화들은 너무 이제 장사가 안 돼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논란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재밌게 봤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찬반이 엇갈리죠. 네, 그래서 지난주일에 본 제가 시사회에서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두근두근 내 인생하고 1월의 두 얼굴인데 1월의 두 얼굴을 오늘은 본격 소개해드리고요. 두근두근 내 인생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원작 소설을 영화화했고, 송혜교 주연의 이래서. 요즘 또 송혜교 씨도 갖가지 뉴스의 가운데.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화를, 시사회가 끝나면 보통 기자들하고의 기자 간담회가 있는데, 송혜교 씨가 혼자 먼저 양해를 구하고 먼저 나와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고 결론은 그런 스캔들과 상관없이 영화 자체를 평가해달라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참 모처럼 이렇게 따뜻한 우리 영화인데 이렇게 과장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극적으로 막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것도 없이 아주 잔잔하게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1월의 두 얼굴, The Two Faces of January인데요. 사실 이 작품을 저는 아주 참 고전적인 심리 스릴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스릴러 같은 거를 소개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포일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죠.
네, 그런 점이 있는데, 네. 이 작품은 그 안에 깔린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 트릭을 부린다거나, 과장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런 아주 정통 심리 스릴러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처럼 참 좋게 보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1월의 두 얼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후세인 아미니 감독의 2013년도 작품입니다. 아, 비교적 최근 거네요. 네. 네. 자, 제가 아주 워낙 옛날 영화를 많이 하니까 조금만 최근으로만 봐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줄거리 소개 들어갑니다. 네. 자, 1962년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내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62년? 네. 네. 유백색 정장으로 멋을 낸 미국인 부부가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신전을 거닐고 있습니다. 관광 가이드 라이델, 오스카 아이작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라이델은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남성 체스터, 비고 모르텐슨이 맡았습니다. 아, 이 사람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나왔던 그 잘생긴. 네, 아주 이 사람 촉촉하다고 눈이 촉촉하다 그러고 멋지다 그러고 그런 그 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좋지 않고 그다지 이렇게 인상적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1월의 두 얼굴에서 정말 연기를 잘하고 멋있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부인 콜레트, 커스틴 던스트가 맡았습니다. 아,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네, 네. 여주인공 마리 앙뚜아네트에도 나왔죠? 네. 이 사람은 전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조개가 파진 그런 이렇게 통통한 얼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 네, 이 영화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안 어울린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콜레트 부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해요. 그 관광 가이드 라이델이요. 체스터가 자신의 아버지를 닮았다면서 은근히 시선을 끕니다. 라이델이. 네. 그래서 그리스어가 유창한 미국인인 라이델의 도움으로 관광을 마친 체스터 부부는 라이델과 저녁 식사까지 즐기게 됩니다. 네. 그런 한편 호텔로 돌아온 체스터 부부는 체스터를 추적해온 사립탐정이 호텔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왜 추적했나요? 네, 그거 이제 차츰 밝혀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욕실에서 체스터하고 옥신각신하다가 탐정이 그만 방어를 하던 체스터에게 밀려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을 해요. 네. 직접 죽인 건 아니고. 네네. 콜레트가 떨어뜨린 팔찌를 전하기 위해 호텔을 찾은 라이델은 시신을 옮기는 체스터를 돕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호텔 프런트에 여권을 맡겼다는 체스터 부부를 위해서 가짜 여권 제조업자를 연결해주고 국경을 넘기 위한 여정에도 함께 하게 됩니다. 라이델이 젊은 콜레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에도 바쁜 도망여행은 세 사람의 미묘한 신경전으로 얽히게 됩니다. 삼각관계인데 또 예기치 않은 범죄로까지 연루될 수 있는 네. 이 도망은 정말 여러 가지 그 각도가 가능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1월의 두 얼굴은 세 사람의 도피 여정에 따른 스릴이 당연히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세 사람의 이렇게 미묘한 관계 변화로 인해서 심리 묘사도 잘 그려지고 있는 그런 고전적이고 우아한 드라마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바탕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상대적인 진리, 신화와 유사 부자지간의 연결, 그리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그리스의 해안 풍광과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 앞에선 탐욕스럽고 초라한 인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예고편을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고, 네, 계속 말씀드릴게요. Take a look at that view. It was here. King Aegeus looked out to sea, waiting for his son to return. Another victim of the cruel tricks gods play on men. No, thank you. Mr. Dunleavy? I think you get the wrong one. I represent some very unhappy clients. I'm just here for the money. Chester? Oh, God. I have a friend. He might know somebody that could help you out. I'd certainly make it worth your while. I'm sure it's not just the money. I think he's also got a thing for you. You
Keep a diary? Yeah, it's just notes from my work. Anything about me and Chester? It's all over the news. You have to turn yourself in. They'll arrest you as an accomplice. 아, 저희는 지금 화면하고 같이 보니까 상당히 멋집니다. 네, 풍광도 멋지고. 네. 하도 요새는 괴기스러운 영화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CG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진짜 풍경 속에서 하는 그런 작은 영화라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새 주인공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새 주인공은 겉보기와는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체스터는 아주 냉소적이지만 통찰력이 있고 책을 좋아하는 부유하고 너그러운 중년 신사로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체스터는 갑부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유전 수익을 분배한다고 속인 후에 거액을 챙겨서 그리스로 도망여행 온 머리 좋은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콜레트는 아주 천진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나이 많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의 여행에도 몹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점차 쫓기는 여정에 불안해하고 남편과 체스터가 살인 탐정에 죽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남편과 라이델이? 라이델이 사립 탐정을 이렇게 죽게 됐다는 그런 그걸 숨겼다는 사실에 몹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라이델을 친근하게 대하면서 의지하다가 사실은 남편의 정체를 모두 알고 결혼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인 줄 알지만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결혼했다는 걸로 나오는 거죠. 라이델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자잘한 사기를 치는 궁핍한 가이드로 보입니다. 네. 벼룩시장에서 콜레트가 사고 싶다고 한 팔찌 가격을 아주 비싸게 통역을 한다든가 여권 브로커가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로 중개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네. 그렇지만 라이델은 아주 이상하게도 자신의 아버지를 잘 닮았다는 체스터와 아름다운 콜레트에 끌려서 이들 부부의 위험한 여정에 아주 충실한 안내인을 자처하게 됩니다. 네. 영화 초반에 라이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데이트를 청했던 젊고 아름다운 관광객 로렌이 있었는데요. 네. 이 여성은 대통령 집안인 반 뷰렌 가문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인물이 다 이중적이죠? 네. 네. 큰 사기꾼의 아내는 좀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고 자잘한 사기꾼의 데이트 상대는 대통령 집안 여자라는 이런 대비도 빼어난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제목의 뜻을 좀 의아하게 여기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1월 제뉴어리는 야누스, 즉 시작과 변신의 신에서 기원했다고 해요. 그리고 1월을 라틴어로는 이거 제대로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아누아리우스라고 하는데 이아누아는 도어, 문을 뜻한다고 해요. 여는. 네. 그러니까 1월은 지난해의 끝에서 시작되는 새해를 여는 달인 거죠. 네. 그리고 반대쪽을 바라보며 맞붙어 있는 야누스상을 우리는 이중인격의 뜻으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영화에서는 세 주인공 모두를 이중적인 인간, 그리고 특히 체스터와 라이델을 대비되는 관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콜레트가 벼룩시장에서 팔찌를 살 때 그 팔찌 모양이 서로 꼬리를 문 뱀 모양으로 디자인된 것도 아주 잘 계산된 소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빼어난 심리 드라마답게 세 주인공에게 이중성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체스터는 라이델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부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좀 화도 내고 질투도 하고 강박에 시달리면서 또 인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셋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콜레트가 사실은 두 번째 부인이고 자신은 가난하지만 아름답고 젊은 여성들을 취한다고 했었던 체스터는 사실 콜레트를 몹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이것도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신의 우격다짐으로 콜레트가 어떤 상태에 처한 후에 모든 게 사라지고 아내만 남았었는데라고 후회하는 독백과 홀로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사기꾼 체스터의 유일한 진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우는 장면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래요? 눈물도 많이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배우들이 막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어둠 속에서 아주 한 줄기 무슨 뭐라 그러나 아주 조금 흘리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배우가 멋있으니까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또 옥선희 씨는 또
자신이 편애하는 배우에게는 모든 면에서 매혹되는. 다 좋다. 네,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오늘 1월의 두 얼굴? 네. 네, 듣고 있는데 이게 개봉작인데. 개봉 예정. 저는 그렇게 스포일러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실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네.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영화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가이드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볼 것이 풍부해서 네. 일단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진짜 추천할 수 있는 영화네요. 네. 두 번째 밑바탕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목에 얽힌 이야기 해드렸고요. 네. 이 영화는 영화 도입부에 파르테논 신전을 안내하던 라이델이 아이게우스와 테세우스 부자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 신화는 곧 체스터와 라이델의 유사 부자 관계, 그러니까 진짜 부자지간은 아니지만 그런 관계의 밑그림으로 쓰이고요. 네. 심지어 각 인물의 상황과 장소의 연속성으로까지 쓰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 신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거 한참 조사해봤더니 신화는 너무 외우기 힘들어서. 근데 이 신화를 모르고 그냥 보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포일러가 필요하다니까. 네. 네.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는 2번 결혼했지만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서 신탁을 구하니까 아테네로 돌아가기 전까지 술병 마개를 열지 말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네. 이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아이게우스는 현자로 알려진 트로이젠 왕이자 친구인 피테우스를 찾아갑니다. 네. 피테우스는 현자니까 단번에 영웅탄생이라는 신탁의 뜻을 간파하고 아이게우스에게 술을 먹이고 딸인 아이트라와 동침하게 합니다. 네네. 아이게우스는 트로이젠을 떠날 때 궁전 기둥을 들어 올리면서 왕가의 칼과 샌들을 묶고 만일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이 징표를 찾아서 함께 보내라고 합니다. 네. 아들이 태어났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장사이기 때문에 테세우스는 궁전 기둥을 들어 올려서 징표를 찾은 후에 아버지가 남기고 가는. 네. 불어 험한 여정을 택해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한 끝에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네.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를 후계자로 선포하게 되지요. 네. 그런 한편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은 자신의 아들이 아테네에서 죽은 것을 빌미로 삼아서 9년마다 처녀 총각 각각 7명씩을 바치도록 했어요. 네. 테세우스는 다이달로스의 라비린토스에 사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황소인 괴물 미노타로우스를 처치하는데 그런 자기가 공모를 자처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미노타로우스를 처치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네. 네. 괴물을 처치한 테세우스는 살아 돌아올 때는 흰 돛을 달겠다던 약속을 잊고 그만 검은 돛을 달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운명의 덫이 곳곳에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아들 테세우스의 생안만을 고대하던 아이게우스는 검은 돛을 보고 아들이 죽은 것으로 오해해서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투신 자살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 본토와 소아시아의 사이의 바다는 에게해, 아이게우스해 또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이름의 연유가 있군요. 네.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면 영화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 신화와 이렇게 세트처럼 진행되고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체스터는 아버지가 트럭 운전수라고 냉소적으로 내뱉었었습니다. 네. 그런 한편 라이델은 아버지가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라서 아버지가 매달 한 개의 언어를 마스터하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한가요? 한 달 만에 하나의 언어를 마스터하는 게. 그래서 집에서 영어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좋았던 것만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덧붙인 라이델은 왜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가족의 편지를 받은 상태예요. 이 편지를 우연히 몰래 보게 된 체스터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델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가가는 걸 싫어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체스터가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군 이라고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콜레트를 사이에 두고 질투하고 견제하던 체스터와 라이델은 미노스궁 지하에서 이 미노스궁이 그 괴물이 살았던 데잖아요.
거기서 무슨 옥신각신 하다가 콜레트에게 사고가 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서로를 속이고 누명을 씌우고 도망가고 네. 추적하는 그런 관계가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경찰총을 맞아서 죽어가던 체스터는 그 라이델의 몸에 도청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사립탐정과 뭐 콜레트 그 사건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사실은 범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사고로 죽은 건데 진짜 범인인가요? 그거는 이제 영화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너무 다 얘기하면 진짜 재미없어지니까요. 그 라이델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그 일련의 사건에 혐의를 벗게 된 라이델은 체스터의 무덤을 찾아가서 꽃을 바칩니다.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못했던 것을 속죄하기라도 하듯이요. 라이델이 체스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 나의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던 것은 진실이고 진심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란 단어가 좀 뭐하긴 하지만 자기는 지금 이제 어차피 총을 맞고 죽어가는데 그 상황이 복잡한 상황에서 그냥 내가 뒤집어 쓰면 저 사람이 제 라이델이 편안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배려일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도망 여정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콜레트를 사이에 둔 정말 네. 질투와 뭐 이런 게 얽힌 그런 여정에서 나름대로 좀 서로를 이해하고 네.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 네. 좀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처럼 1월의 두 얼굴은 은유와 상징을 잘 읽어냈을 때 재미가 네. 더 깊어지는 그런 정통 심리 스릴러입니다. 네, 1월의 두 얼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스릴러 영화가 또 어떤 영화는 너무 왜 잔인하고 너무 왜 그야말로 인간의 신경을 왜 쥐어짜는 거 그런 건데 이 영화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꼬기도 해서 이게 뭐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 건지 싶기도 한데 이거는 여기서의 사건들은 그냥 이야기를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의 그 심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든 후세인 아미니 감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에 이란에서 태어나서 11살 때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한 영국 감독이에요. 네. 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왜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여기저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다국적 여러 나라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 정말 멋있는 것 부러워요. 네, 피터 코민스키 감독의 텔레비전 영화 The Dying of the Light라는 그 영화의 각본을 비롯해서 여러 편의 텔레비전 영화 각본을 썼어요. 네. 이 The Dying of the Light는 그 돈 보스코 살레지안 선교사로 소말리아에서 유니세프 활동 중에 1993년 26살에 무기 판매 혐의로 살해되었던 숀 디버럭스에 관한 영화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아주 좋은 영화로 각본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하디 소설 원작의 마이클 윈터버턴 감독의 주드로 영화 시나리오도 쓰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헨리 제임스 소설 원작의 이안 소프틀리 감독의 도브, The Wings of the Dove.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면 이 영화도 잠깐 소개해드릴까 해요. 이 도브로 98년도에 아카데미 각색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에 알려진 후세인 아미니 감독의 시나리오 작품으로는 47 로닌, 스노우 파이트 앤 더 헌츠맨, 드라이브, 상하이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본을 쓰다가 영화 감독도 하는 건데 1월의 두 얼굴이 그러니까 감독 데뷔작이에요. 네. 이러면은 이 각본을 쓰는 사람이 감독을 하면은 굉장히 영화 전체를 보는 눈이 세심할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 1월의 두 얼굴은 20여 년 동안 영화화를 꿈꿔왔었다 그래요. 원작이 패트리샤 하이스미스가 64년도에 발표한 동명 소설이거든요. 네. 당연히 직접 시나리오도 썼죠. 네. 20년 동안 꿈꿔왔던 영화니까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겠어요. 후세인 아미니 감독은 범죄 스릴러 장르를 아주 좋아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1월의 두 얼굴에는 아주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잠깐 스쳐가지만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검찰 측 증인이 잠깐 보일 정도입니다. 네. 원작 소설이 우리 모두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그렸고 경찰의 추적이라든가 범죄가 크게 개입되거나 작동되지 않는 심리 스릴러라는 점에 끌렸다고 그렇게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잔인할 부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1월에 두 얼굴은 2014년 64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20세기의 에드가 알렌 포로 불리는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에 기초한 영화들은 2014년 8월 현재 35편에 이릅니다. 네. 가장 유명한 영화로는 알프레드 히치코크의 흑백 고전, 열차 안에 이방인이 있고 르네 글레망의 태양은 가득히, 그리고 이 태양은 가득히를 리메이크한 리플리가 꼽힙니다. 네. 촬영은 그리스. 태양은 가득히 흑백 영화였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칼라입니다. 선생님. 근데 왜 제가 흑백으로 기억하고 그 있을까요? 지중해의 그 푸른색 바다와 아랑드롱의 그 우통 벗은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근데 왜 저는 흑백으로 기억하고 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촬영은 정말 좋았어요. 그 영화. 네. 촬영은 그리스의 크레타와 아테네, 터키의 이스탄불, 그리고 런던의 일링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당연히 아주 막 유명한 관광지를 다 볼 수 있는, 휴가 안 가신 분들한테는 막 영화로 여행 가는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하니아항의 퀴크 하산 모스크, 플라테이아 카테가 그 인근 카페와 그랜드 아스날, 이라클리온 인근의 크노소스 궁, 이스탄불의 그란드 바자. 네. 에게해에 면한 아주 작고 정겨운 항구와 문화유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신뢰와 사랑을 파기한 인간의 나약한 면이 더 두드러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 도입부의 체스터 부부가 파르테논 신전을 관광할 때 입은 유백색 정장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신전 돌기둥하고 완벽하게 매치되어서 그 라이들이 왜 관심을 끌게 되는지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네. 의상 디자이너는 아주 미니멀하고 현대적이고 시크하게. 이 말은 모든 패션 디자이너들이 다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도 미니멀하고 현대적이고 시크한 의상이다. 아, 근데 장식이 있는 옷 아니고 이렇게 아주 단순한 걸로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네. 그래서 스티븐 로블의 의상도 여러분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군더더기 없는 몸매와 얼굴 윤곽선이 두드러진 비고 모르텐손. 58년생입니다. 네. 저와 나이가 같아요. 58년에 태어난 위대한 인물들이 아주 많은데 마돈나도 그 중에 하나고. 아, 그래요? 네.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일행을 이끄는 현실적인 지도자의 품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데다가 폭력의 역사라든가 언더로드 등에서는 아주 이중적인 인간상을 보여준 연기력까지 배우의 미덕을 고루 갖춘 그런 대스타입니다. 1월의 두 얼굴에서는 어린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 젊은 남성에 대한 의심과 질투, 냉철한 음모와 말없는 실행력, 어마어마한 돈이 든 가방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는 탐욕을 아주 눈부시게 연기합니다. 네. 특히 아내와 라이델을 의심하면서 인파로 붐비는 광장을 미친 듯이 헤맬 때라든가 해변에서 밤을 새운 후의 피로감을 눈자위까지 붉게 물든 푸석한 얼굴에 드러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장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피곤한 모습을 눈자위까지. 그거는 조금 안약 넣나요? 아니 그 편집할 때 무슨 색채를 넣지 않을까요? 그렇게 왜 붉게 충혈된 그런 거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피곤하구나. 그렇게 정말 보였고요. 밀가루를 좀. 그리고 홀로 배의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등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중년 사내를 체현했습니다. 특히 담배를 태우는 여보 얼굴의 클로즈업은 카메라와 배우의 이상적인 조우로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멋지지 않으면 배우로서 별로. 그치? 맞아. 담배 피는데 안 멋있으면 좀 그렇죠? 네. 그냥 실제 건강 문제하고 연결 안 시키고 그냥 보는 거로서 그렇습니다. 커스틴 던스트는 보조개가 파인 통통한 얼굴 때문에 남편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가난한 집안 출신 미녀 이미지로는 조금 아쉬운 바가 있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과테말라 출신의 오스카 아이삭, 그 관광 가이드 라이델 역을 했었던 배우는요. 최근 우리나라의 인사이드 루인에서 그 지인들 집을 전전하는 무일푼 음악가를 연기했고요. 테레즈 락행에서는 친구의 아내와 그 탐욕에 빠지는 로랑 역을 했었던 그 아주 연기 변신이 대단한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1월의 두 얼굴의 라이델 역할은 아랑드론과 같은 완벽한 미남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요즘 아랑드론 같은 완벽한 고전 미남이 없으니까 그냥 오스카 아이삭의 연기력에 기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옷차림이라도 좀 근사하게 나왔으면 잠바 차림으로 일관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키가 좀 작아서. 네, 키도 좀 작죠. 그랬나? 그죠? 우리 별걸 갖고 다 타박을 해요. 이게 뭐 관객의 편안함이죠. 네. 나를 대비해서 어떤 그 상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대상으로 볼 때. 네. 이럴 때 제 동생이 한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밥을 잘 짓지는 못하지만, 밥이 되냐, 지냐 정도는 우리가 타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 동생 항상 그러면서 막 이렇게 네. 저랑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네. 이태리 여행 갈 때, 갔을 때, 이제, 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착 지나가는데 어느새 길거리 사인보드가 있는데 베네치아, 피렌체 나오면 내가 진짜 뭔가 여기 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 한국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베니스죠. 아, 그래요? 네네. 저도 다시 가보고 싶은 도시가 베니스입니다. 이 음악을 왜 들려드렸냐 하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1월의 두 얼굴의 감독인 후세인 아미니가 네. 이 영화 도브의 그 시나리오로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올랐었고요. 못 탔어요? 못 탔어요. 1월의 두 얼굴이 그리스와 터키 여행을 하는 그런 영화라면 네. 도브는 베니스를 여행하는 영화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휴가를 혹시 못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화를 통해서 한번 그런 느낌을 받아보시라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나요? 네. 소개됐어요. 그래서 도브를 잠깐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네. 마지막으로 서비스 해드리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도브는 돈과 사랑을 시험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대극을 참 좋아하는데 시대극을 보는 재미는 당대의 재현과 화려한 의상일 거예요. 그죠. 특히 코스튬 플레이라고 하는 그런데 눈의 호사로 이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의상상을 시대극 디자이너가 주로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네. 1999년에 아카데미 시상식 사회를 맡았던 우피 골드버그는 의상상 후보에 오른 5작품의 옷을 차례로 입고 나와서 배꼽을 잡게 했었는데요. 그냥 망가져줬나 보죠? 네. 앞건이 엘리자베스의 여왕 차림이었어요. 네. 우리나라로 치자면 중전마마 의상쯤 될 텐데 네네. 어마어마한 무게의 머리 장식에다 표정을 알 수 없는 흰 분칠까지 그대로 흉내내고 나와서 네. 버진퀸 이렇게 선언을 했었던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웃음이 터집니다. 네. 할리우드에 내노라 하는 스타 감독들이 하얗게 분칠한 원숭이를 연상시키는 우피 골드버그를 보면서 발을 구르고 손바닥을 두드리고 폭설을 터뜨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숙한 여왕의 표정을 짓던 우피 골드버그 자신도 웃음을 참지 못해서 파한대소하면서 막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나요. 우피 골드버그가 제일 매력적일 때는 막 수다 떨 때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양들의 침묵의 연쇄살인범 닥터 하니발 분장을 재현했었던 빌리 크리스탈의 1991년 아카데미 시상식 사회자 등장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네. 자, 19세기 말이 배경인 도브, The Wings of the Dove에서 의상의 아름다움은 아무리 칭찬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깝네. 못 봤네요. 네. 당시 유럽을 풍미했던 아르누보풍의 패션을 되살리면서 영화의 주제인 사랑과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의 몸매를 드러내는 에로틱한 선을 강조한 의상을 만든 사람이 샌디 파웰이에요. 네. 영화계에선 정말 이 영화 의상 디자인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세익스피어 인 러브, 올란도 같은 화려한 시대극으로 실력을 인정받았고 도브로 다시 한번 아카데미아 영국영화제 의상상 후보에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음악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방금 들으신 그 선율에서 기억하듯이 플루트와 하프 선율로 주인공의 내밀한 감정을 드러내고 런던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연주로 비극의 절정을 장주하게 표현한 사람은 에드 서머스입니다. 네. 돈주왕이라든가 다이하드, 007 살인면허의 음악을 맡았었던 음악 감독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브 감상의 주요 포인트로 베니스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물의 도시 베니스를 무대로 한 영화가 참 많은데요. 네네. 도브만큼 베니스의 명소를 고루고루 소개하는 영화도 드물 겁니다. 영화 후반부가 베니스 여행 배경이어서 비둘기가 떼지어 날아다니는 그 유명한 성 마르코 광장, 그리고 성당,
곤돌라를 타고 도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거기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베니스의 가면 축제까지 담고 있어서 네네. 풍물 기행으로는 아주 그만입니다. 네. 주드로 이름을 새긴 에두아르도 세라는 베니스를 꿈꾸게 만든 도브의 촬영으로 아카데미 촬영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여인의 초상으로 유명한 미국 작가 헨리 제임스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옮긴 도브의 감독은 이안 소프틀리입니다. 국내에는 비틀즈의 초창기 시절을 그렸던 백 비트로 처음 소개되었던 감독입니다. 도브의 내용과 등장인물은 좀 단출하다 싶지만 그 내면에 흐르는 열정이라든가 갈등, 배신, 분노, 절망, 몰락, 죽음의 테마는 몹시 격렬해서 한동안 가슴이 얼얼하실 겁니다. 줄거리 소개 들어갑니다. 네. 상류사회 귀족이었던 어머니와 생활력 없는 하층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케이트. 이 역할을 헬레나 보넴 카터가 맡았습니다. 이모 모우드의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이모 모우드 역할은 샬롯트 램플링, 아주 신비로운 배우죠. 그래요? 네, 맡고 있습니다. 언니의 불행했던 결혼과 죽음을 목도했던 이모 모우드는 케이트를 상류 사회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케이트는 기자 머튼, 리누스 로체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머튼을 사랑하지만 가난한 그를 숨기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미국에서 온 갑부딸 밀리와 친구가 된 케이트가 밀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녀의 유산을 노리고 자기 애인 머튼과 밀리를 맺어주기 위해서 술수를 쓰게 됩니다. 네. 돈에 한이 맺힌 아가씨의 음모로 압축할 수 있지만 표현이 워낙 은밀하고 열정적이고 고급스러워서 돈에 한이 맺힌이란 통속적인 표현이 부끄러울 만큼 빼어난 드라마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거는 뭐 개봉 예정작도 아니니까. 개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이 어떻게 되나요? 케이트의 음모가 잘 이루어지나요? 사랑과 돈 중에서 어떤 걸 택할까? 사람들 그런 거 드라마에 많잖아요. 네네. 드라마나 영화에 많은데. 네. 이런 음모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가겠죠. 사랑도 잃고 돈도 잃고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또 그게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하죠. 분하죠. 네. 네. 돈 가진 사람이 사랑도 갖고 뭐 이러면 참 억울하죠. 네. 어쩌면 뭐 영화는 우리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네.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한 만족 수단이 되기도 하죠. 네. 네. 영화를 안 봤으면 네. 영화로 이렇게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으면 전 나쁜 사람 됐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보면서 내 만족을 배출시키고 또 거기에서 나도 정화되는 네.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1월 달부터 우리 옥선희 씨가 이 시간에 월요일 게스트로 참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제 뭐 거의 목전에 도달했으니까 이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밤방송으로 가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옥선희 씨가 출연을 못 하셔요. 그래서 정말 참 아쉽고 아깝고 삐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운하고 그래요. 네, 제가 밤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전 새벽형 인간이라 저녁 때 되면 맥을 못 쳐요. 아니, 큰 이유 지하철이 중에. 있고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는데 맥을 못 치다니. 살려주세요. 그래요. 뭐 오늘 선생님이 네. 저를 이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셨는데 또 마지막 선물까지 주셨어요. 물론 주주 여러분들 덕분에 방송에 조합원 여러분들 덕분에 방송에 네.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불러주신 건데 마지막 이별 선물까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엘리자베스 아덴 그걸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뭐예요? 출연은 거부하시고 뭐 엘리자베스 아덴 운운하시는. 그래요. 그래도 아니 뭐 정말 좀 더 강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옥선희 씨 이야기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화 그리고 앞으로 볼 수 있는 영화를 선별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영화를 그러니까 많이 먼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좀 작은 영화들, 이렇게, 개봉관도 작지만 그런 영화들을 좀 찾아가서 봐주시면 우리나라에도 항상 좋은 예술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네마테크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조그마한 영화들은
크게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잘 모르고 지나가죠. 네, 잘 찾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옥선희 씨 그동안 애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탁한 목소리 음성으로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